네, 안녕하세요. 현대시 활동 수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시별 수업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별 기초 자료를 먼저 7차시에 걸쳐서 조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별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러디 시쓰기 활동까지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인별 기초자료 조사는 7차시에 걸쳐가지고 7명에 대한 시인의 뒷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 김소월 시인, 윤동주 시인, 박목월, 조지훈, 김수영, 신동엽까지 이 7명을 선생님들이 대표 시인으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김만익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7명의 시인에 대한 내용들을 7조가 각 시인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어쨌거나 이 7명의 시인을 우리가 전체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조가 맡은 시인들 말고도 나머지 시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조사를 하셔야 되고 간략한 소개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활동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별 발표 및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시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별로 자기들이 맡은 시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협업과제로 같이 발표를 준비해서 발표를 실행하고 그걸 촬영하는 것까지 이제 하나의 활동으로 묶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러디 시쓰기 활동이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추후에 따로 패러디 시를 어떻게 쓰는 건지 왜 쓰는 건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시에 걸쳐서 수행평가와 연계하여서 또 교내 대회까지 같이 이제 한목에 묶어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수행평가 점수는 물론이거니와 교내 대회 상까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기획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 자주 드는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에 또 찾아보니까 좋은 영상이 또 있어서 좀 다소 좀 장황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한번 좀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사와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공부법들이 있고 그 공부법들 중에 최근 가장 핫한 공부법을 뽑자면 바로 설명하기입니다. 이전에 만든 왜 열심히 공부해도 기억나지 않을까라는 영상에서도 설명하기를 언급했었는데요. 세계적인 행동과학 연구소인 NTL에서 학습효과 피라미드라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공부법을 사용했을 때 가장 학습효과가 좋았는가 순위를 매긴 건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공부는 기억에 오래 남지도 않았죠. 하지만 가장 학습효과가 좋았던 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설명하기였습니다. 그럼 왜 설명하는 것이 공부에 효과적인지 그 이유를 내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기의 원형인 말하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를 뽑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후두와 식도로 나뉘는 부분인 인두의 위치가 아주 다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의 인두 위치는 아주 높게 위치하고 있지만 인간의 인두는 상대적으로 길고 낮게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도 어린 아기일 때는 인두의 위치가 혀 높이까지 위치하지만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인두는 길어지고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만의 특성 때문에 다양한 말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위험한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변화로 인해 기도에 음식물이 넘어가는 위험이 더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대체 왜 인간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진화를 감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언어를 위한 말소리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소리를 더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죠. 그 말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말소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과학의 관점에서 말소리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 자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베르니케 영역과 말의 유창성을 담당하고 있는 브로카 영역이 있죠. 아마 드라마를 통해 실어증이란 병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실어증은 아무 말도 못하지만 실제로 실어증이란 베르니케 또는 브로카 영역 중 하나가 다쳐서 말할 때 말이 유창하지 못하거나 들어도 이해를 잘못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실어증이라고 하죠. 그럼 오늘의 주제인 설명하기는 말하기 능력인 브로카 영역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듯이 글을 눈으로만 읽고 넘어간다면
브로카 영역은 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고 이해하는 건 언어를 이해하는 내 영역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브로카 영역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공부 상황에서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된다면 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법 보정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쓴 글을 다시 소리내어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소리내어 다시 읽어보면 글에서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문법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을 시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그와 동시에 문법 보정 능력이 향상되면서 사용하는 어휘를 문장에 맞게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그냥 글을 작성하기보다 말하면서 글을 작성하면 더 문법에 맞고 읽기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 전문가들은 영어나 외국어를 배울 때도 말을 직접 해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직접 말을 시도함으로써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생긴 문법 보정 능력이 언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즉 더 빠른 언어 학습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내과학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말하기를 우리 공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설명하기입니다. 설명하기가 어떤 것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한 것을 나에게 또는 다른 대상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유명한 강사님이나 선생님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설명하기 공부법은 앞에서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었을 때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설명하기 공부법의 첫 번째 장점, 엄청난 기억력을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설명하기는 학습한 것을 90%나 기억할 정도로 아주 좋은 공부법이란 통계 자료가 있듯이 엄청난 기억력을 선물합니다. 우리 기억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길 때 그 장소나 상황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가서 다쳤다면 그 장소와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는 설명하는 상황 그 자체가 기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떠올리기 위해 애쓰는 나의 모습과 구체적으로 사용한 핵심어 모두가 기억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설명하기 공부법의 두 번째 장점, 엄청난 통찰력을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먹기 쉽게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우리 뇌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킵니다. 먼저 설명할 때 이해에 방해되는 정보를 빠르게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할 상대방 수준에 맞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그 정보와 내 배경 지식에 있는 모든 경험에 연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인지 활동은 뇌를 엄청나게 활성화시켜 주는데요. 그로 인해 통찰력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통찰력은 누구에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내가 깨닫는 상황,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통찰력이 높아지면 글이나 문제가 원하는 것을 쉽게 파악하는 능력까지 생기게 되죠. 이처럼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되었을 때 주는 장점과 설명하기 공부법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설명하다 보면 말도 점점 더 잘해지고 기억력, 통찰력까지 더 좋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명하는 경험이 많아진다면 앞에서 말한 장점들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설명하기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복습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각 과목의 공부를 마쳤다면 그 공부의 흔적, 즉 필기들이나 줄 그은 것을 보며 잠깐이라도 나에게 설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오늘 하루의 공부를 두고 자기 전에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시험 직전에 빠르게 돌려봐야 되는 상황에서도 책의 목록이나 내가 정리한 마인드맵을 보면서 나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을 따로 녹음해서 밥 먹고 쉬는 시간이나 운동하는 짜투리 시간에 자신이 설명한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기를 사용할 수 있듯이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경험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하는 경험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누적된다면 여러분들도 유명한 강사님 못지않는 실력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앞에서 말한 장점 이외에도 설명하기에는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소위 스피치라고 하는 말하는 기술과 작문 실력도 늘게 되고 자신있게 말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자신감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설명하기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또는 공부 방법에 따라 설명하기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설명하기를 해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만약 아주 많이 부담이 된다면 내가 오늘 공부한 개념 중에 어려웠던 개념 몇 개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죠. 만약 친구가 다른 문제를 물어본다면 더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가르쳐주세요. 그럼 우린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될 테니까요. 많은 수험생들이 유명한 강사님들을 보며 그 능력을 부러워하는데요. 단언컨대 여러분들도 그분들의 경력처럼 설명할 기회가 많고 또 경험하게 된다면 그
그분들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실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미 전문가이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은 단언컨대 우리 자신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듯이 나를 설명하는 멋진 경험을 내 공부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봤듯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예요. 그래서 생기부에서 그렇게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걸 중시하는 이유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활동들의 좀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학급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업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원래 이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수업은 2명 가고 2명 남기라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조에서 이제 2명 가고 2명 남아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각자 공부하고 조사했던 내용들을 조별 상황이라는 좀 편한 상황 속에서 좀 가르쳐보고 서로 배워보는 어떤 활동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또 배우면서 서로 간에 함께 공부하는 방법들을 조금 이제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뭐 또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에, 최대한 뭐 그것과 비슷하지만 혹은 조금 좀 불편한 상황일 수는 있지만 전체 발표 수업 상황으로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 개별 활동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수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인별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은 개별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7차 시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시인이 몇 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7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7명의 시인을 1시간에 1명씩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수업은 선생님들이 이미 김만익 선생님과 이제 선생님이 서로 이렇게 시인들을 나누어서 해당 영상들을 이제 촬영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정지용이면 정지용, 김소월이면 김소월, 이 시인들에 해당하는 뭐 생애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 그리고 작품 세계, 그다음에 대표작 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까지 해가지고 한 세트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시간에는 자신의 조가 선택한 시인을 먼저 봐야 되겠죠. 개별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 게 노트북이라든지 이어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어떤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실 때는 뭐 스마트폰에 이제 이어폰도 괜찮고요. 뭐 노트북도 괜찮고요. 어쨌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개인 어떤 이어폰을 각자 준비를 좀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자신의 조에 해당하는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 7명의 시인들에 대한 영상들을 1시간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면서 대표작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준 그 학습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해두셔야 돼요. 물론 시험하고 또 직결이 됩니다. 두 번째, 개별 활동으로 자료를 수집한 뒤 자료나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조별로 발표를 준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별 활동은 가급적 메신저로 진행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활동을 조금 이렇게 바꾼 건데,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조별로 방을 만들어서 그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이제 조별로 발표를 준비를 해나갈 건데, 자세한 얘기는 좀 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별 개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료 수집이나 활동은 해당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극성이라든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그 탐색한 자료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당성,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찾고 있으면 안 되겠죠. 유창성, 또 많은 내용을 찾아야 돼요. 또 하나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만 붙들고서 나 다 찾았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감점의 요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교하고 조합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자신만의 자료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수화할 거고요. 개별 활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리고 조별 협업 활동에 40점을 줄 건데, 이 조별 협업 활동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임승차자들이 없게끔 기본적으로 개인별 점수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조별 활동도 조원별로 점수가 상이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조별로 점수를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조에서 열심히 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받는 거고, 그 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조별 활동까지도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조별로 되어 있는 그 카톡방의 로그를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목록을 다 받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메일로. 그래서 그 대화 목록을 여러분들이 주는 걸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얼마만큼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개별적으로 점수를 줄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점수를 덜 받거나 더 받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나눠준 학습지 7장 중에 아무거나 일단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학습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역본을 한번 보세요. 기역본을 보시면 맡은 시인의 대표작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시인별로 다 영상을 준비를 했다고 했었죠. 그 영상 안에 그 맡은 시인의 대표작에 대한 어떤 해설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해설을 듣고 이 시가 왜 그 시인의 대표작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영상을 보자마자 설명이 진행될 수는 없겠고요.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종국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기역본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놨고요.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싹 살펴보면 알겠지만 맡은 시인의 생애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고 이 중 대표작에 큰 영향을 끼쳤을 만한 개인적, 사회적 사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꿔 말하면 1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던 개인적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론적 관점을 통해서, 작가론적 관점을 통해서 한번 시를 이해해보자는 거고요. 사회적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것은 반영론적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타당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타당한 근거를 갖다 제시하면서 설명해보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리을번을 한번 보세요. 리을번을 보시면 맡은 시인의 작품들을 기준에 따라서 나눠보는데,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하시면 돼요. 이 시인은 어떤 시의 특징, 시의 어떤 전반적인 모더니즘이라든지 표현 기법이라든지 어떤 시의 특징을 가지고 나누면 시가 잘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특징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기와 후기 혹은 전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시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시인들은 시기를 가지고 나누시면 되고요. 사상적 배경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인들의 여러 작품들을 한번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어진 시들을 보면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리을번에서 미음을 보시면 맡은 시인별 이론적 배경을 조사해서 설명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인들별로 그 시인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정지용이라는 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론적 배경들에 대해서 미음번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모아놨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빼고는 나머지 시인들은 전부 다 이런 이론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설명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을 보시면 선생님이 제시한 대표작과 기출문제를 제외하고 대표작 하나를 나름대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좋았다, 그냥 이게 좋아서 그냥 골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표작이 왜 대표작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론적인 배경도 좋고요, 문학사적인 배경도 좋고요,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타당한 그 이유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옷입니다. 시옷을 보시면 공부하면서 그 시인에 대해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제시해 놓았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시인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 더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시옷번에다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빠지지 않게끔 발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응을 보시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호기심, 흥미를 갖게 되었거나 더 공부하고 싶은 영역, 이거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뭐 때문에 필요한 건지. 네, 2학년이니까 이제 더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나 소설, 뭐 당대 역사, 문학사, 문학 이론 등 여러분들이 더 호기심을 갖게 된 영역들이 있다면 자, 이렇게 기록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개인 평가니까요. 이응본 보겠습니다. 이응본에 보시면 조별활동 및 발표 상황에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과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특과 관련이 있는 항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제출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별로 카톡방을 만들면, 조별활동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별로 카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활동이 진행이 되잖아요. 자료를 이제 공유하고 아이디어나 조별 발표를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할 텐데, 일절 이제 조별로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방 내용, 대화 내용을 전부 이제 파일로 선생님들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별 활동이 진행되어 왔고, 누가 리더십을 발휘했고, 누가 팔로우십을 발휘했는지, 끌고 가는 사람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또 따라가는 사람들의 팔로우십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평가할 겁니다. 철저하게 무임승차자들 혹은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어떤 독불장군식의 리더,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리더하고 또 팔로우하면서 서로 간에 조별활동을 진행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읒번의 기출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풀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치읒번에 자신의 주에서 선정한 대표작을 토대로 수능형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가 있는 문제로 만들 것,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보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학사라든지 문학 이론, 뭐 혹은 기타 등등의 어떤 배경 지식, 이러한 것들을 보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화를 하는 건데, 수능형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뭐 알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이 설명해주는 영상에서 이제 또 볼 건데, 그 설명해주는 기출 문제들도 전부 다 이제 거의 요런 보기가 있는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능형 문제를 그럴듯하게 하나 좀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나눠준 활동지는 개별로 작성하여 활동 종료 시 걷어평가에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시인의 활동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의 발표를 들으면서 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7명의 시인에 대한 모든 활동지가 다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7명의 시인을 다 배우는 게 어쨌거나 목표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7명의 시인에 대한 활동지 모두가 다 작성이 된 상태로 선생님한테 이제 제출이 되어지면 그게 이제 평가에 활용되는 첫 번째 자료가 됩니다. 또 그 활동지를 바탕으로 조별 발표 활동에 사용할 설명 보조 자료를 학습지의 형태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각 조별로 발표할 때 자신들이 설명할 내용들을 학습지의 형태로 이제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 그러니까 두 쪽이죠. 한 장 정도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은 학급 인원수에 맞게 이제 출력을 해오시는 것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논문 자료. 여러분들 뭐 토론 활동 하면서 1학년 때 많이 들어가 봤죠? www.riss.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논문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절대 유료 사지 말고요. 무료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m.dbpia.co.kr, 요거 이제 모바일로 할 때 M인 거고,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로 들어갈 땐 www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시간 좀 줄 테니까 요거 적어두세요. 기관 인증 1000원 월봉고로 기관 인증 하셔야 되고요. 아이디는 CWBHS고요. 그 다음에 비번은 CWBHS5342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메모를 해두셨다가 요 DBPI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자료를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속하시면 더 많은 자료가 있고요. 문학관 및 웹자료 뭐 구글링 하시면 돼요. 아니면 구글링 하기도 귀찮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정리가 좀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별활동 시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서 활동할 거고요. 거의 모든 활동은 개별 활동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조별 활동을 할 때, 발표를 준비할 때 대화가 아닌 어떤 카톡이라든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건데 그거 뭐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별로 모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활동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반 활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 활동 위주로 진행을 하고 조별 활동이나 조별 자료나 중요한 아이디어 등의 공유 발표 준비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급적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하겠습니다. 통일할게요. 카카오톡을 활용할 거고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대화 로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별 발표는 발표 해당 시간마다 추첨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순서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공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누가 발표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점까지 여러분들은 발표 준비가 전부가 되어 있어야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공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해당 시간마다 추첨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발표 내용을 동영상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발표 수업 시 발표 태도라든지 채점 기준이에요. 성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량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크게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작고 빠르게, 어떤 때는 크고 또박또박 천천히 설명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성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에 조언별 기여도 얘기했었죠.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같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본 및 대본 및 내용에 대한 자기화, 이건 토론 때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본을 보고 막 읽는다든지 남이 써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떠듬떠듬 읽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발표는 좋은 점수를 절대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자기화해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평가의 어떤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반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김만익 선생님과 함께 1반부터 6반, 그 다음에 7반부터 12반까지는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진행을 할 텐데, 전체 시인 중에서 각 반 전체 중에서 시인별로 우수 발표 영상을 한두 개씩 뽑을 겁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부여를 일단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필평가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수영이면 김수영, 정지용이면 정지용,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우수하게 한 사람들을 한 조에서 2조 정도씩 뽑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영상 강의 형식으로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필평가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카페를 활용할 예정이니까 추후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발표를 듣는 사람은 조별로 나눠주는 학습지와 발표 내용을 통해 빈 활동지를 다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총 여러분들이 7장의 활동지를 전부 다 활동이 마무리가 될 때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료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조에서 발표할 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사람, 물론 전체 발표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쉽게 질문하고 서로 간에 물어보라고 2명 가고 2명 남기 어떤 활동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활동은 이제 어렵게 됐으니까 조금 불편한 상황이고 조금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질문들을 발표 도중에 혹은 발표 끝나고 나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라든지 교재특 내용들을 분명히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나눠준 좋은 질문의 요건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발표 활동에 청중으로서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마지막의 활동인데요. 패러디 시 쓰기 활동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좀 찍을 거예요. 그래서 패러디 시를 어떻게 쓰는지, 왜 쓰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개별 활동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조별로 다루었던 대표작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패러디 시 쓰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진행을 당연히 할 거고요. 수행평가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점수에. 그러면서 교내대회 시상까지 됩니다. 한 반에 1명 내지는 많게는 2-3명 정도까지 시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고 욕심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번곡과 내용은 추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직접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